네, 40번까지 왔습니다. 40번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전치사 구부터 출발을 했네요. 그러니까 괄호를 여기까지 닫아 보겠습니다. 해볼게요. In the course, 어떤 과정에서 라고 해석하면 돼. 코스, 과정에서. of, 뭐의 과정에서냐면 trying to,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뭐 하려고? solve, 해결하려고. 어떤 문제를. 됐어요? 뭘 가진 문제냐면 어떤 invention, 발명품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발명품. 어떤 발명품이 가진 그러한 문제를 solve,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됐죠? 그 다음 가볼게요. 당신은 may,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encounter, 마주칠지도 모를 거예요. 어떤 벽돌 같은 벽에 근데 뭐에냐면 resistance라고 해요. resistance 하면 저항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저항이라는 그런 벽돌로 된 벽에 딱 부딪힐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when 세모 괄호 열고 당신이 뭐 할 때 try to 시도할 때 think 생각하려고 당신의 어떤 길 방식 됐어요? 방식인데 당신의 길을 뭔가 나아가려는 그런 길을 생각할 때요. 어떻게 해요? logically 논리적으로요. through 뭘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논리적으로 뭔가 생각하려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네. 이렇게 또 way through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문제를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방식을 그런 길을 당신이 생각하려고 할 때 이 저항이라는 벽돌에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글이야. such 그러한 logical 논리적인 사고 생각은 이다. 바로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런 거. linear 하면 선형적인 이란 뜻이야. 선형적. 그래서 선형적인 어떤 처리 과정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돼. 얘가 처리. 얘는 뭐 유형이라고 부른대요. 얘들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선형적인 처리 과정을 우리는 논리적 생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선형적인 유형이다. 할 때 선생님 선형적인 유형이란 말이 굉장히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걸 얘기해 줄게. 리니어라고 하면 선형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A를 먼저 갔다가 내가 B를 생각해내고 B로 갔다가 C로 이렇게 쉽게 여기다 이렇게 적으면 돼. 한 단계씩 차례차례 해결해 나가는 거. 차례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생각 과정을 우리는 선형적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형적 과정이 뭐라고? 한 단계씩,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노란색 해줄게. 한 단계씩 차례차례 내가 그냥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선형적 구조라고 합니다. 선형적 과정의 대표적인 생각이 이거야. 잘 봐. 모든 인간을 죽는다. 됐어?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도 인간이었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선형적으로 일자적으로 생각해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 이 밑으로 내려올게요. 컴마 which 선생님 이거 해석 어떻게 됐어? 그리고 그것은 방금 앞에서 얘기한 이 선형적 과정 그리고 그것은 uses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뭘 사용하는 과정이냐면 우리의 reasoning 추론이라는 뜻이야. 우리의 뭔가 추론의 어떤 스킬,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추론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씩 생각해 나가면서 결론에 도출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works, 작동한다. 여기 works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작동한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아주 fine, 아주 잘 작동한대요. 괜찮게 작동을 한답니다. 뭐 할 때는 잘 작동이 되냐면 우리가 operating 하고 있을 때는 잘 된대요. 우리가 뭔가를 operating, 작업하다 이런 뜻이 있죠. operate에. 우리가 in the area, 이런 영역, 뭐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작업할 땐 잘 작동이 되냐면 what, 뭐뭐 하는 것, 관계대명사잖아. 즉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나 아니면 have 플러스 pp, 우리가 옛날부터 경험해왔던 그런 것의 어떤 그런 해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작업 중이라면 그때는 위에서 이러한 선형적 유형의 우리의 사고 처리 방식이 잘 먹힌대요.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 경험이 있다는 건 이거지. A 경험이 있고 B로 생각하고 C로 나아가는 이런 해결 과정에서 내가 경험을 미리 갖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쉽게 된대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근데 however이 나왔어. 세모치가. 그러나 라는 말이 있어. 내가 이제 다른 말을 할 건데 그러나 뭐 할 때 우리가 need to deal with 여기서 deal with 뭔 뜻이야? 해결하다, 처리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죠. 다루다. 즉 우리가 다루어야만 할 때 뭔가 새로운 정보나 생각이나 viewpoints 어떤 관점들 그런 거 즉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 이걸 쌤이 옆에다 이렇게 쓸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러한 새로운 정보나 생각이나 관점을 우리가 다뤄야만 할 때는 위에서 얘기한 쌤 빨간색으로 다시 바꿔볼까? 아까 위에서 얘기한 이 선형적 생각 과정은 will 뭐뭐일 거냐면 종종 come up short come up short가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 나쁜 말일 가능성이 있겠죠. 즉 어떻게 하냐면 충분하지 않다. 요거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바꿔서 그냥 수거니까 영어 단어장이나 수첩에 이걸 통째로 적어놓고 외워주시면 돼요. 즉 충분하지 않대요. 선형적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할 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네요. On the other hand 세모칠까요? 반면에 같은 말 뭐야?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바뀌어 나오죠? In contrast 이런 게 다 동의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외워두는 거야. 반면에 우리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것 됐어요? 뭐에 by가 나오면 뭐에 의한 창의성이야? definition 정의 요거는 그냥 어떻게 해석하냐면 by definition이라고 하면 정의하자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냥 정의하자면 이 창의성은 creativity 창의성은 involves 포함합니다. 창의성이란 건 어떤 걸 포함하냐면 application 즉 적용 다른 말로 응용을 요구하는 걸 창의성이라고 한다. of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에 대한 거 말이죠. 됐나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오케이. 그리고 뭐에 대한 정보냐면 to old problems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어떤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응용하는 걸 우리 창의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거냐면 컨셉, 개념이래. 개념, 컨셉. 뭐의 개념이냐면 새로운 viewpoints, 관점이나 아이디어 그런 거와 같은 그런 개념을 우리는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or this 이것을 하기 위해서 괄호 닫을게 너는 will be 뭐가 되어야 되냐면 가장 effective 효과적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뭐 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할 때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잘 들어 이 선형적인 생각으로 창의성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선형적인 생각이란 거는 경험이 있어야지 가능한 문제풀이 방법이거든. 근데 창의성이란 거는 경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새로운 게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당신이 이렇게 하면 가장 효과적이게 될 거다라는 거야. 만약 뭐 한다면? 당신이 배운다면 뭐 하는 것? operate, 운영하는 방식을 배운다면 뭐를 드디어 나왔네요. non-linear manner 선형이야 비선형이야? 비선형적 매너 하면 방식이라는 뜻이야. 방식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를 당신이 배운다면 창의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갈게요. That is 이거 세모칠까요? 이거 중요해요. That is가 뭐냐면 즉 이런 뜻이야. 다시 말해 이런 뜻이야. 알겠니? 이런 거 연결어 잘 기억해. 다시 말해 라는 말과 동의어 하나 알려주면 다시 말해 본 적 있니? In other words 이런 거 본 적 있죠? 다시 말해 이런 걸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 use 여기 명령문 나왔네. use 사용하세요. 당신의 창의적인 뇌를 그런 사용하는 그런 비선형적인 방식을 당신이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된다. 쉽게 말해서 쌤 옆에다 잠깐 쓸까? 선형적 사고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비선형적 사고방식 요 두 개를 각자 다르게 작동되는 거니까 그렇지? 너가 정확히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 다음 가면 요거는 별거 아니야. 여기 그 다음 쌤이 여기 노란색으로 밑줄 쳐볼까? stated differently 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좀 더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야.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위에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야. 만약 너가 선형적인 방식으로
선형적인 방식 있죠?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내가는 과정 있잖아? 이런 것으로 만약에 너가 생각하면 너는 뭐하는 tend to, 경향이 있을 거냐? 좀 더 be conservative, 보수적인. 너는 보수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네가 선형적인 방식으로만 생각한다면 됐어요? 그 다음 요건 뭐냐면 keep ing, 요거는 수거야. 계속 뭐뭐하다. 계속 뭐뭐하다 이런 뜻이야. 계속 너는 come up with라고 해요. come up with가 뭔 뜻이냐면 얘는 또 떠올리다 이런 뜻이야. 너는 계속 떠올릴 거다. 테크닉, 기법만을. 어떤 기법만을 너는 떠올리게 될 거냐? 위치가 꾸며줄까? 어떤 기법을 너는 떠올리게 될 거냐면 are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여기서도 잘 봐라. 비동사 파란 색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죠, 수동태. 그러니까 알려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니한테 이미 알려진 됐어? 그러한 기법만 계속 떠올리게 될 거다. 이 말은 이거야. 네가 선형적인 방식, 아까 선형적인 방식 정리할까? 그냥 한 단계씩 차례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즉 여기에는 뭐가 필요있다 했어? 너가 경험이 있어야지만 선형적인 과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방법이 나왔었잖아. 근데 네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원할 때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 선형적인 방식으로만 생각하면 너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즉 창의성이 나온다는 건 안 나오는 거야. 창의성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이미 알려졌던 그러한 기법만을 너가 계속 떠올리게 되면서 보수적인 사람이 될 거다. 즉 창의적으로는 생각을 못할 거다. 이 말은 정리할게요. 이 글의 주제. 네가 생각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때 선형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때가 있고 아니면 비선형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그런 글이야. 뭐가 더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뭐가 더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글에 40번은 항상 우리 문제 풀 때 요 요약문 문제였습니다. 그럼 얘가 이 글의 주제일 거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건 창의적이 아니죠. 논리적 사고란 됐어? 잘 작동을 한대요. 아주 익숙한 문제에 있어서 잘 작동을 한대요. 하지만 이 논리적 사고라는 것은 falls short, 잘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뭐라고 할까? 잘 작동한다. 여기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불충분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불충분하다. 하지만 불충분하대요. 뭐에 있어서는 논리적 사고가 불충분하냐면 dealing with, 다루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논리적인 사고를 쌤이 뭐라고 써? 이거 너가 할 줄 알아야 돼. 선형적 뭐라고 할까? 사고라고 했죠? 선형적 사고. 됐어? 이런 걸로만은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충분하다. 할 때 여기 불충분한이라는 형용사 하나 알려줄게. insufficient라는 단어가 있어. insufficient. 이런 단어가 있거든. 얘가 무슨 뜻이냐면 불충분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네가 영어 단어를 같이 알고 있어야 1번에서 5번에 오지선다 영어 이렇게 나와서 틀린 거 고르시오라는 문제 있잖아. 거기서 이 단어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너가 그 단어를 잘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 갈까? 여기 for each, 컴마 for each.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즉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아까 위에서? 선생님 여기 좀 지워볼까? 너무 지저분한데. 응? 여기 위에 거는 뭘까? 이거 마무리 잘해야 되니까 선생님 위에 거 다 지워볼게요. 위에 거 없다고 생각하고 밑에 것만 보는 거야. 여기 주제만. 됐어? 이런 거를 위해서는 즉 창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요구가 될 거다. come up with, 떠올리는 데 있어서 innovative, 혁신적인 해결 방식을 할 때 여기도 혁신적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내가 몰랐으면 달달달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요런 나름 비교적 쉬운 40번 문제를 우리는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거 끝나기 전에 그냥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선생님이 그냥 다 지워볼까? 잠깐만. 우리 여기다 선생님 여기 노트에다 그냥 가볍게 적을게. 지금 우리 모의고사 20번부터 40번까지 달려왔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이 안에 중간에 빠지는 게 있다면 약 16개에서 17개의 뭐라고 할까?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할게. 됐어? 이걸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내 강의만 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즉슨 여기에서 어떤 유형들의 문제가 나오냐? 첫 번째, 주제, 다른 말로 제목. 이런 문제의 유형이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내용을 네가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영어로 나올 수도 있고요. 오지선달 얘기하는 거야. 1번에서 5번까지 이게 영어로 나올 수가 있거나 혹은 그냥 한글로 나올 수 있어요. 한글이 나오면 틀려서는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요 내용일치 문제 영어가 나왔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당황을 한다라는 거야. 당황.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방학 때, 병업방학 때 어휘를 얼마만큼 학습을 했느냐에 성패가 나오겠죠. 물론 여기서 모르는 영어 단어가 최대한 안 나오려면 이 본문에서 나왔던 영어 단어랑 선생님이 알려줬던 뭐 동의어 같은 거 쌤이 같이 강의에 몇 개 담았잖아.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놓고 계시는 게 그나마 유리하겠죠.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유형은 뭐가 나오냐면 그래 순서 뒤죽박죽 하는 거 있죠? 우리 A, B, C 문제라고 하죠. 이런 문제가 나올 거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알고 그 다음 문장 삽입. 문장 삽입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